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됐습니다. 순환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장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도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재난을 입지 않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 그 말을 했더만은 참 못된 놈들이 그걸 두고 대통령한테 아부한다든지 뭐 책임감도 없느냐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43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권력자의 아부를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한동훈이가 저보고 코박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절을 90도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재명이 하는 것도 나는 참 듣기가 사납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저보고 절을 했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찾아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도 90도로 절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정치인들은 참 뻔뻔스럽다. 정치인도 아니죠, 뭐 걔는. 아직도 그냥 검사나부랭이죠. 호남의 반도체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도권과 영남 중심이었어요. 수도권은 정치, 경제, 금융의 중심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들죠. 그래서 수도권 포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도권의 GRDP가 전국의 절반이 넘죠. 훨씬 넘죠. 한 60-70% 될 거예요 아마. 영남은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경상북도 구미에는 구미공단이 들어섰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자공단이. 그 다음에 포항 허벌판의 해안가에 포항제철 만들었죠. 포항제철 만들 때는 그게 일본 청구권 포기 대가로 받은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나라 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포항제철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또 됐죠. 울산은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단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단지. 그렇게 해서 울산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인구 한 6만 정도 됐어요. 조그마한 시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120만도 되고 우리나라 GRDP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화학 중심 도시, 조선, 자동차 그래 돼 있죠. 창원은 또 원래 그 시작은 북면 어창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건 조그마한 소도시였어요. 인구 한 5, 6만 정도 되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한국 중공업, 기계공업의 본산이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거기 도시계획을 전부 새로 만들고 그 도시를 재정비하고 공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국 기계공업, 중공업의 산지가 돼 있죠. 대구는 섬유공업으로 이제 쭉 커다가 30년 전부터 망했죠. 대구는 30년 전부터 섬유공업으로 망해가지고 쇠락하면서 망해가지고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대구 정치인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들 참 나쁜 놈들이다. 자리만 차지하고. 어떻게 대구가 섬유공업이 쇠락할 때 30년 전부터 산업 재배치를 하고 대체 산업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리만 누리다가 GRDP 전국 꼴찌가 되는 고담시티가 되어 있죠. 부산은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든 물류가 부산으로 다 모여있죠. 그래서 부산이 물류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호남은 농업 중심 도시이고 여수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도 그건 포항제철소가 수요가 넘쳐나니까 광양제철소를 만들게 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공업단지 있어도 활발하지 못해요. 호남은 결국은 농업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호남에 이번에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국토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호남에서 키운다는 거, 그거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다. 또 수도권 규제 강화로
기업은 또 충청도까지 내려가서 충청도도 지금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됐죠. 모든 지역이 그런데 호남만 개발의 소외가 되고 발전의 소외가 됐는데 이번에 반도체가 호황하는 것은 남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전북에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죠. 새만금일 겁니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새만금을 가보면 우리나라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거기가. 반도체 막기만 했지 사실상 개발은 아직까지도 매립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개발이 더뎌요. 그래서 2017년도 대선할 때 난 새만금을 홍콩식 개발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1년에 조금씩 받아가지고 매립하고 그렇게 해본들 이게 제대로 된 산업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홍콩식 개발을 하자. 홍콩식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와서 매립하고 기업한테 땅을 한 100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너가 들어와서 매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부지 만들어가지고 너가 공장 짓고 너가 운영해라. 대신 땅은 한 100년간 렌트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홍콩식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데도 제대로 산업부지로 개발 못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호남을 소외시켰다.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새만금에도 2차 전지도 들어가고 현대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광주가 이번에 반도체 단체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반도체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우선 제일 큰 게 전기죠, 전기.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고 정주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를 영광원전을 지금 발전 중지가 되는가 그렇게 됐죠. 오래돼서 원광원전을 새로 짓는다고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한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SMR 이게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충분히 반도체 공장마다 다 전기가 공급될 거예요. 아마 SMR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아마 미국이 제일 역점을 두고 개발하는 게 제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중에 미국 못지않게 선두그룹에 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댐 건설, 지금 섬진강 댐에도 새로 건설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댐 높여가지고 물거력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새로운 댐 건설해도 돼요. 지리산 댐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나게 여름에 홍수기에 장마철에 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데가 한라산이고 그 다음 지리산입니다. 그 지리산 산록에 지리산 댐을 하나 건설을 하면 반도체 물뿐만 아니라 부산에 식순환도 바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인프라 투자는 국가가 다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발전을 하게 되죠. 울산이나 창원의 예를 들어서라도 국가가 인프라 투자하는 그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남에도 이번에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총력적으로 해서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단지도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세대 산업의 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선결 문제로 이게 이제 장치 산업이고 국가 인프라를 깔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밤낮 없이 노력을 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직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을 빨리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호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우선 완성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동시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제대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바꿔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장치 산업 투자를 4년간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돌릴 수가 없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종시 찬반에 있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버리니까 발을 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장치산업의 특성상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4년 동안 구축을 해나오면 발을 뺄 수가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고급 인력들이 대거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고급 인력들이 내려가려면 거기에 교육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래 자식을 데리고 내려간다고. 강남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부자들이 몰리는 거는 교육 환경이 첫째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거기에 특수학교, 특목고, 국제고, 그 다음에 대학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그 대학은 우리나라 어느 대학 못지않는 그런 시설도 갖춰주고, 그리고 문화공간도 있어야 돼요. 서울과 거의 비슷하도록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의료 환경도 좋아야 돼요. 삼성병원 분원도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 분원도 그쪽으로 가고, 또 세계로 가는 공항을 만들어야 돼요. 반도체는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하기 때문에 공항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로 전부 물류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항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설을 반도체 단지에 집중 투자를 해서 호남의 광주를 중심으로 또는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마치 요즘 일부 야당에서 떠들고 있는 거는 내가 쳐다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이 얼마나 극렬히 반대했습니까? 실제로 야당의 일부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들어놓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잘못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 대개조 사업이고 국토 균형 발전 사업이고 하니까 반대를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온갖 억척이 많아가지고 요즘 내가 쳐다보면서 참 저런 심보로 정치를 하니 그 당이 제대로 온전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내가 43년 공직생활 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본 일도 없고 검사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눈치도 안 봤어요. 제가 수사를 방향을 정해낸 대로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처단하고 딱 그렇게 해왔어요.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눈치를 본 일도 없고 제 생각으로, 제 소신대로, 제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국가 100년 대계입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부 한 목소리로 다 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김부겸이를 지난번에 내가 민주당이라서 지지한 것도 아니고 김부겸이가 되면 대구도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추경호 되면 절대 일어서지 못한다. 이번에 투자가 수천조가 들어가는데 대구는 1원도 없잖아요. 이 일 모르고 투표를 하셨습니까? 나는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정쟁거리 만들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대구 사람,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이 선거 전에 SK, 삼성 반도체 유치하겠다, 테슬라 공장 유치하겠다 막 떠드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SK하고 삼성은 대구 오지 않아요. 우선 공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와요. 공항이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공항이 내가 보건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을 할 때 최태원 회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대구에 8천억을 들여갖고 수성 알파지구에 하기로 했어요. MOU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한화하고 그 다음에 SK하고 KT하고 합작으로 해서 UAM 사업, 이게 플라잉카죠. 요즘은 잠잠해졌는데 플라잉카 사업도 대구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MOU 체결했는데. 근데 제가 시장 그만두고 2달 만에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그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지역의 시장이나 장, 도지사나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내믿고 왔다가 내가 그만두고 정계 은퇴하니까 대구 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SK AI 데이터 센터는 광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대구 정치인들이나 대구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고.
모르고 그냥 앉아서 자기들끼리 내 대구 경제를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구시장 되고 난 뒤에 한 달 있다가 떡볶이 팔아가지고 라면 사 먹고 라면 팔아갖고 떡볶이 사 먹는 그런 경제 구조다. 대구는 문어 지다리 뜯어먹는 경제 구조다. 이 경제 구조 가지고 GRDP가 전국 꼴찌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다. 그래서 5대 신산업 유치를 하려고 3년 동안 한 40여 개 유치했죠. 근데 40여 개 유치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온 지 1년 됐는데 그게 제대로 유치가 계속됐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도 아마 제가 시작하기 전에 10년간 투자 유치 실적의 2배 반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래 해도 대구 정치인이나 대구 시민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대구 신산업을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서 내가 대선에 나가서 내가 대권을 지면 대구를 다시 세우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그 대선도 이제 실패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김부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생각으로 했는데 거기 철딱선이 없는 국회의원도 그게 어디 선출직입니까? 대구는 지명직이지. 당에서 지명하는 거지. 지명직 따위가 걸핏하면 나를 비방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너희들 정신 못 차렸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